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오메가의 샘플들이 발생할 확률에 비례해서 진흙들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진흙들을 리얼 라인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요 진흙의 분포, 오메가에 있는 진흙의 분포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는 거고요. 리얼 라인에, 그러니까 오메가에 있던 진흙들이 리얼 라인으로 옮겨오는데 요 것들이 보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x의 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고요.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 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에 있던 진흙들을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Rn 디멘전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옮깁니다. 그러면 Rn 디멘전에 진흙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진흙들의 분포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른 거였고요. 이 Rn에 분포하는 진흙의 분포는 joint라고 부릅니다. joint distribution of 여기서는 x, y 두 개니까 x, n, y고요. 일반적으로 n개 랜덤 베리어블을 동시에 생각한다 그러면 joint distribution of x1부터 xn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joint distribution이 있으면 조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을 X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포가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은 X의 분포입니다. X의 분포예요. 근데 이거를 마지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으로 프로젝트 다운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Y축에 이렇게 매스들이 있고요. 요거는 Y의 분포입니다. Y의 분포인데 마찬가지로 마지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x하고 y가 독립이라고 할 적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조인트가 이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가 마지널에 좀 더 정확하게 써보죠. probability x가 x고 y가 y일 확률이 probability x가 x일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y가 y일 확률입니다. for any x and y 이렇습니다. 근데 요게 그래서 요게 조인트고요. 요게 마지널이에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는 거의 정의는 XY의 조인트가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XY, 임의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만족해야 되는 요 XY가 독립이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성질은 요 X,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X의 카디널리티와 Y의 카디널리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경우에는 X,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요 아이덴티티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몇 개 안 되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요 식을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지날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1,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라고 그러죠. 여기 y의 마지날이 이렇게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x의 마지날이 여기가 3분의 1이고 3분의 2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조인트 값은 요 마지날과 요 마지날을 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n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n개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고 그러면 이 n개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가 각각의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네,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요 임의의 페어를 잡았을 때, 요 페어를 잡았을 때, 요 페어가 독립이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라고 부릅니다. 예,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머신러닝 쪽에서 나오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린 건데 x, y의 마지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조인트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널을 곱해서 채우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인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면 이거는 독립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래 보죠. 예.
요거는 뭐 마지날을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직관적이지 못하고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x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제로라는 여기 y에 대해서 했군요. 여기 x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제로면 지금 y는 이렇게 분포가 가능합니다. 1, 2, 3이 균일하게 6분의 1씩 있으니까 x가 제로라고 그러면 y는 1, 2, 3에 유니폼하게 3분의 1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x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 x가 1이라고 그러면 y가 2, 3에 균일하게 2분의 1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conditional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2 given x라는 건 x1이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의를 좀 하고 썼어야 되는데 x가 1일 때 y가 2일 확률, x가 1일 때 y가 3일 확률 이런 식으로 적었었습니다. x가 2라고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이제 x는 y는 3일 수밖에 없어요. 확률 1로서.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y의 conditional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y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독립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지날을 계산을 해서 조인트가 마지날이 아니다 그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정의가 그렇다는 거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직관적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는 코인 플리핑과 관련된 랜덤 베리어블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P는 P코인을 의미합니다. P코인이라 하면 헤드가 나올 확률이 P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Q는 1 빼기 P고요. 그 코인을 의미하고요. BP는 베르누이 P인데 베르누이 P는 P코인을 한 번 던집니다. P코인을 한 번 던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헤드면 1이라고 그러고 테일이면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X가 베르누이 P다 하는 거는 뭐냐면 P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이라고 그러고요.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P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은 1 빼기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PMF를 보면 여기가 P가 되겠고요. 여기가 Q가 될 거예요. PMF가 이렇게 되고요. CDF를 그려보면 0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0에서 0보다 0하고 1 사이에 0.5다 그러면 Q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점프 사이즈가 Q입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점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예요.
1이고요. 여기 점프 사이즈는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이 right continuous하고 left limit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점프들이 CDF를 보면 이렇게 점프가 두 군데서 발생을 하고요. 0, 1에서 그 점프 사이즈가 거기 그 특정한 점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틀랩 코드고요. 요게 CDF, PMF고요. CDF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매틀랩 코드 처음 배울 때 만든 거여 가지고 제가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띄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CDF라는 게. 근데 제가 매틀랩 처음 배우면서 그린 거여 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베르누이예요. 베르누이 제가 스페링이 조금 헷갈립니다. 베르누이가 아마 그 형제들이 다 수학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베르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기억에 의하면. 네. 어느 베르누이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B라고 했는데 요거는 베르누이가 아니고요. 바이노미알입니다. 바이노미알 NP인데 요거는 뭐냐면 P코인을 사용을 하고요. P코인을 사용을 하는데 N번 코인 플리핑을 하는 겁니다. N번 코인 플리핑을 하고 헤드가 몇 번 나왔나 그거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바이노미알 NP다 그러면 P코인을 N번 플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해서 N번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probability X가 K일 확률은 N choose K, P의 K승, Q의 N-K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그리면 PMF를 그려보면 PMF는 대충 이렇게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리고 여기 언제까지 그래서 여기가 0에서 출발을 하고 N에서
끝나고요. 1, 2 쭉 해서 이렇게 되고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PMF부터 보죠. 요거는 P가 0.7이고요. 그 얘기는 한 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일 확률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10번 던져서 헤드를 카운팅 한 거예요. 헤드가 몇 번 나왔는지. 그럼 0, 1, 2, 3, 4 해서 10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MF를 그린 건데 PMF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PMF가 어디가 높으냐, 제일 높은 위치가 어디냐, 그거는 요 P에 디펜드 하고요, N에 디펜드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예, 요게 하나 있네요. PMF. 그죠? 예. 예, 보겠습니다. N은 여기는 제가 코드를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충만 설명드리면 요거는 파이썬에서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요거는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패키지고, 요거는 여기에 스페셜 펑션들이 있어요. 여기 팩토리얼이니 뭐 컨비네이션이니 그런 거를 계산할 때 여기에 패키지들이 있고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바이노미얼 PMF하고 CDF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은 10이고요. P는 0.5. 그래서 지금 여기 PMF를 그린 건데 여기 바 플롯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바 플롯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군요. 바플로 그리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제가 거의 안 그리기 때문에
예, 그냥 밥 플롯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롯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게 B가 0.5기 때문에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나온 거고요. 0.7이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쏠릴 겁니다.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0.2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쏠릴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쏠릴 거고요. CDF는 여기도 좀 예쁘게 그리려면은 이게 스텝 펑션처럼 그려야 되는데, 예, 제가 간단하게 그리느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지금 0부터 10까지 그 확률이 나오는데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어디서 증가가 멈추느냐, 어디서 감소가 시작되느냐, 그거는 요 P가 N이 얼마고 P가 얼마냐에 따라 디펜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으로 빠졌죠. 0.5면 정확하게 센터에서 끝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PMF고요. 그거를 누적해서 썸을 하면 C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F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예. N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 N을 점점 키워주면 이게 정규 분포로 갑니다. 그래서 N이 1000 정도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냥 점 찍지 말고 라인 그리죠. 정규 분포로 갑니다. 정규 분포처럼 가고요. 여기가 0.7이어도 정규 분포로 갑니다. 지금 여기 0.7이고요. 그러면 정규 분포처럼 보여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르냐? 센터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센터가 70 정도에 있어요. 근데 여기 0.5 하면 50 정도로 갈 겁니다. 여기 50으로 갔죠? 쉐입은 얼추 비슷해요. 0.2로 하면 20으로 갈 겁니다. 센터가 20으로 갔죠? 여기 90으로 해볼까요? 90이면 조금 100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 있네요. 근데 여기 센터가 90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7이든 0.9든 쉐입은 정규 분포처럼 보여요. 여기 이렇게 벨 커브처럼 보입니다. 0.1로 해도 0.1로 하면 요게 쉐입이 얼추 비슷한데 센터가 여기 10으로 갈 겁니다. 요거부터 돌려야 되는데. 요 10으로 가죠? 예, 조금 그림,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파이썬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거는 그림 그리는 패키지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패키지라고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스페셜 펑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할 때 썼습니다. 요게 컨비네이션 순열 조합할 때 조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n-choose k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여기에 팩토리얼이라는 펑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컨비네이션 n-choose k 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을 했고요. np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0부터 100까지 여기 n이 100이죠. 그러면 요게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0일까지 가는데 요 끝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0, 1, 2, 3, 4 해서 100에서 끝나는 거고요. 요게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k 각각에 대해서 n-choose k 여기 보면 요게 n-choose k고요. 요게 p의 k승 요게 1-p의 q의 n-k승 해서 각각의 k점에서 확률을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건 그림을 그린 건데 처음 디폴트 사실 요게 디폴트입니다. 요거 없어도 돼요.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릴 적에 제가 점을 찍었어요. 여기 알파벳 소문자 O 하면은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더 작은 점을 찍고 싶으면은 점을 찍으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포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요게 요런 예를 들어서 P가 0.7일 때는 요게 요렇게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NP 할 때 P가 0.7일 때는 이쪽으로 쏠려 있고요. P가 0.2일 때는 여기 PMF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PMF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PMF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증가했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대충 NP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NP라는 게 인테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NP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NP 근방이 됩니다. 이 NP는 굉장히 중요한 퀀티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겠지만 이 바이노미알의 평균이 NP입니다. 평균에 대해서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이 바이노미알의 평균은 NP예요. 그래서 이 바이노미알의 PMF를 보면 평균까지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PMF가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내려갑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오메트릭하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x가 GOP다. 그러면 P코인을 사용을 하고요. 헤드가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X는 number of coin flip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X가 4입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X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X가 가능한 값은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X가 K다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일이 K-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P는 헤드가 나올 확률이고요. 오케이. 예. K가 아닌데. 테일이 K-1번 나옵니다. Q에 K-1승. 그게 요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P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요 확률이고. 예. PQ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의 PMF를 좀 보겠습니다. CDF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요게 쭉 지오메트릭하게 감소해요. 지오메트릭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CDF는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지오메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 B코인을 던지는데 헤드가 나올 때까지 코인을 던져서 몇 번이나 코인 플리핑을 했냐 하는 건데요. 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는 뭐냐면 헤드가 R번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코인 플리핑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다. 그러면 P코인을 던지는데 P코인을 플리핑을 하는데 3번 헤드가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X는 number of coin flip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헤드가 3번 나왔죠. 헤드가 3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느냐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했습니다. 그래서 X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값은
R 플러스 1, R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x가 k일 확률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써보세요. x가 k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k번째 코인 플립에서 k번째 코인이 헤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테일인데 테일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중간중간에 헤드가 K-1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X가 K다 그러면 일단 여기 K번째 헤드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P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확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K-1개가 아니고 R-1개입니다. 헤드가 R개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고요. 요 K번째 코인이 요게 R번째 나온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R-1개의 헤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R-1개의 스팟이 있고요. R-1개의 스팟이 있고 그 중에 K-1개의 스팟이 있고요. K-1개의 스팟이 있고 거기에서 헤드가 R-1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K-1개의 스팟이 있고요. 그 중에 R-1개의 헤드 스팟을 셀렉트 해야 되고요. 그러면 헤드를 R-1 스팟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고 나머지 스팟에다는 테일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헤드가 나오니까 여기 P를 하나 곱해줘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노테이션이 헷갈려서 그런데 여기 3이라고 그러면은 안 헷갈릴 겁니다. 3이라고 한번 해서 해보죠. 이게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다. 근데 x가 k일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k번째 헤드, k일 때 헤드가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 앞에 보면 k-1번 플립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헤드가 두 군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테일이 꼽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헤드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K-1 스팟 중에서 2개 스팟을 셀렉트 해야 되고 거기다 헤드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나머지에는 테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K하고 R하고 섞이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헷갈리면 하나를 상수로 픽스해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코인 플리핑과 관련돼서 요 네 가지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모두 다 P코인이고요. 요거는 코인을 한번 던져요. 코인을 한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이라고 리포트를 하고요. 테일이 나오면 0이라고 리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베르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를 랜덤 베리어블을 x라고 했을 때 그거의 분포가 바이노미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오메트릭은 P코인을 헤드가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헤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는가 그거를 카운팅 했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지오메트릭이고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하면 요 R개의 헤드를 얻기까지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약간의 조금 사이드로 얘기를 하면 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를 할 때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x가 GOP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first 헤드를 얻기까지 필요한 코인 플립 개수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first 헤드를 얻기까지 필요한 코인 플립의 개수가 아니고 그때 테일의 개수 이렇게 정의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x1 요걸 x2라고 그러면 x1하고 x2 사이에는 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컨벤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그거는 요 정의하고 1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할 적에도 동일하게 컨벤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코인 플립 개수를 요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 코인 플립 개수를 카운팅을 하고요. 아래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 테일의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개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X1, 여기를 X2 그러면 요거는 X1하고 X2 사이에는 요 관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코인 플리핑과 관련돼서 요 디스트리뷰션 4개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바이노미얼,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지오메트릭, 그리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요거 4개 설명드렸고요. 바이노미얼과 바이노미얼 MP와 관련돼서 PM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P 근방이에요. NP는 평균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제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할 때 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요거 계산할 때 계산에서 사용하는 뭐 간단한 트릭인데 여기서 보는 거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해주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